네, 남광규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교수,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베이징에 도착을 해서 지금은 이제 뭐 특별 오찬이라고 명칭이 붙었던데요. 점심을 하고, 그러니까 정상회담 먼저 하고 이제 오찬을 하는 그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오늘 오전에 베이징에 도착한데 2박 3일의 방중 일정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한 뒤 이제 특별 오찬이라는 형식으로 정상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뭐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도 예정돼 있고요. 예. 이 정상회담에서 뭐 다양한 의제들이 다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주제들이 주로 논의가 될까요? 예, 그렇죠. 뭐 아마 이제 이 상당히 그 박근혜 대통령을 배려했다는 것이 일단 그 정상회담하고 바로 오찬으로 이어지는 그 또 회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아마 좀 많은 얘기들이 오갈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지금 이제 그 한반도의 안정적인 또 평화적인 어떤 그 관리죠. 특히 이제 북한의 도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가 좀 갈 거로 예상되어지는데요. 우리 대통령께서 아마 북한 핵 문제에 관련해서 중국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 이런 부분을 좀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시진핑 주석도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가지고 어느 정도 표명할 거로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우리가 한중 FTA가 지금 이제 체결은 됐는데 아직 이제 비준을 받지 못하고 이제 발효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니크창하고 또 회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뒤에서 얘기되더라도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거는 한반도의 안전, 북한 핵 문제, 북한 문제 뭐 이것이 아마 중심이 되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할 얘기도 많고 뭐 소화해야 될 일정도 많지 않습니까? 2박 3일 뭐 짧은 기간 동안에 일정을 하는지 좀 소개해 주겠습니까? 네, 뭐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리커창 총리와 이제 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오늘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시진핑 주석이 이번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세계 각국 정부 대표와 정상들을 대상으로 만찬을 엽니다. 이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이번 방중 일정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전승절 기념식 또 열병식에 참석을 하고요. 또 오찬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전승절 행사 참석 그 정상들을 대상으로 한 인민대회당 오찬 리셉션에 참석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바로 이제 상하이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레 그 상하이 그 임시정부 재개관식에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동포 간담회와 이어서 그 비즈니스 포럼 을 이어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투자 유치에 또 열을 올리신 뒤 귀국을 하게 된 일정입니다. 이번에 보면 경제사절단도 역대 최대 규모로 같이 갔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노릴 수가 있을까요? 마음대로 이제 뭐 중국하고 우리는 최대 교육 국가 아닙니까? 우리의 뭐 수출 수입의 한 뭐 40% 이상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 경제 비중이 크고 또 사실 그 중국에서도 우리 경제가 무시 못합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어떤 비교에서 우리가 한 90% 가까이 되거든요. 가장 또 많은 국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양쪽이 지금 경제적으로는 서로 윈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한중 FTA가 이제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를 좀 빨리 할 필요도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뭐 중국 경제가 약간의 좀 조정기에 들어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가 좀 더 안정적으로 중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리커창 총리에게 좀 도움도 요청하고 또 협력 부분을 가지고 또 이제 이번에 최대 사절단에 경제사절단이 가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부분이 이제 중소기업 대표들이 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국 측이 우리 경제에 대해 가지고 좀 우리 또 그 사업을 활동하고 있는 현지 경제인들에 대한 편의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리커창 총리에게 좀 이렇게 많이 좀 부탁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 오늘 오전에 이제 베이징에 도착한 그 화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128개 기업, 156명의 이제 경제 사절단이 이번에 동행해서 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이제 실리를 또 추구하는 그런 이제 방중 일정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이번 전승절 행사에 많은 그 나라의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번 전승절 행사 참석에 이제 초청한 정상은 모두 51개국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제 응답을 한 것은 아니고요. 모두 30개국의 이제 정상과 정부 대표들, 국가 수반급이 참석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 밖에
이 밖에 또 다른 나라들이 좀 몽골이나 쿠바, 체코 등이 또 포함이 돼 있고요. 네. 나머지 19개 국가는 이제 정부 대표들을 보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전승절 행사에 좀 이제 중국의 군사 대국 행보에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주중 대사를 보내게 되는 것이고요. 예. 이 밖에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10개의 이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예, 모두 이제 49명의 이제 그 각국 대표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네.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각별히 좀 예우를 한다라는 느낌이 이제 드는데요. 특별 오찬도 함께 하고 이제 정상회담도 하고 그런 배경이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행사를 빛내줄 가장 중요한 어떤 저 손님이 아닌가. 물론 이제 뭐 49개 국가에서 이제 정상이나 또 각국을 대표자로 오지만은 사실 이제 많은 구성원들이 이제 뭐 중앙아시아나 또 그 동구 유럽이나 그 전에 이제 중국과 인연이 깊었던 그런 나라들의 어떤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서유럽을 포함해가지고 서방권 국가 중에서 초청장을 보낸 지도자가 없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지금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이 자리가 빛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귀빈으로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정도 그렇게 맞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정상회담하고 오찬으로 이어지고 또 리커창 총리와의 또 회담도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하이라이트가 아마 열병식인데 거기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바로 옆에 자석을 할 가능성이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이런 걸로 봐가지고 중국으로서는 이번 그 열병식이 정말 세계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어떤 그 힘, 군사력이나 뭐 국제사회의 힘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여기에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하셨으니까 중국 쪽에서는 아주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중 결정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중국의 군사 굴기 행보에 미국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걸 알면서도 감수하고 미국을 설득해서 간 부분에 대한 아주 이제 고마움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전승절 행사의 의미가 어떤 그 동북아에서 패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 일본을 좀 견제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고 대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고 특히 이제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조를 하면서 더더욱 이제 대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불편한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 한미일 이제 삼각 협력의 한 고리인 한국을 조금 자신들 쪽으로 손을 끌어들여서 더 이제 한중 협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최고의 예우와 의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뭐 미국의 입장을 우리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윤명세 장관이 캐리 국무장관에게 한미 관계 변함없는 그런 걸 의미하는 소나무 묘목을 또 선물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늘 푸른 동맹이라는 의미로 이제 소나무를 선물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국에 가지만 결코 중국에 경도된 것이 아니다. 우려하지 말고 우리 한미 동맹은 정말 빗셀 틈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한미 두 나라가 공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많이 좀 불만이 불편함이 아니라 뭐 불만이 있는 것 같은 노골적으로 지금 뭐 표현을 하고 있고 산케 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극단적인 언사까지 했는데요. 산케 신문은 그동안 한국과 관련해가지고 아주 그 극단적인 내용을 좀 많이 실었죠. 이번에 또 그 사설에서 아주 문제되는 사설을 실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일본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불편한 거죠. 한중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더구나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열병식까지 참석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입지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 이 한중이 일본을 상대로 가지고 서로 이 협력 관계 들어가게 되면은 일본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일본의 어떤 동북아시아에서 아주 외교적인 어떤 그 좀 고립이나 뭐 이런 부분과 걱정하는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동맹보다 미일 동맹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는 일본의 존재감을 또 부각시킴으로써 미일 동맹을 아마 미국 측에는 한미 동맹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일 그 열병식을 참관하는 그 태남은 성루에 그 각국 정상들의 자리도 상당히 의미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이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텐데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와 또 이 각국 정상들의 자리 어떻게 배정이 될까요? 지금 이제 나오는 보도를 봐가지고 우선 그 시 주석 옆에 이렇게 자석하는 거는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하는 부분인데 예. 뭐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도 지금 왼편에 설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중국식 관리를 보게 되면은 최고 지도자를 봐서는 왼편이 좀 상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좀 왼편에 설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시 주석의 부인이 펑리위안 여사도 펑리위안이 있어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 주석, 펑리위안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 뭐 이런 순서로 아마 좀 이렇게 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펑리위안 여사가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이제 두 분은 이제 부부니까 중국을 대표하니까 중앙에 서시고 양쪽에 있었는데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좌측이나 또 우측에는 아마 푸틴 대통령이 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상징적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에 오신 어떤 외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외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왼쪽이 상석이냐 오른쪽이 상석이냐 조금 약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사실 이제 외교부에 이제 의전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사실은 오른쪽이 상석인 것이 이제 통상적인 관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자회담을 할 때 보면 국기에조차도 그 해당국의 국기가 항상 오른쪽에 위치를 합니다. 그 국기의 상석은 이제 양보를 할 수 없다는 측면이어서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하지만 이게 다자회가 되면 조금 이제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왼쪽에 앉게 되든 뭐 오른쪽에 앉게 되든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혈맹인 저기 러시아와의 관계를 또 중시하면서 푸틴 대통령 오른쪽에 앉히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또 가장 그 중앙에 어쨌든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의전을 양측에도 한 배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지금 예전의 화면 같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 방문인데 예전에 이제 방문했을 때 화면이고 지금은 이제 오찬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재작년 아마 6월에 방중했을 때 과거의 화면이라는 점을 좀 이제 밝혀드리고요. 네.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부터 이제 뭐 혈맹국인 중국 전승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매번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을 했었습니까? 예, 참석했었죠. 과거에 뭐 최고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제 참석을 못하는 그 속내도 상당히 오늘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김정은이 초대는 받았지만은 이제 참석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뭐 다자회의이기 때문에 또 다자 간의 정상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이제 뭐 김정은이 가가지고 특별한 대우를 요청하기가 어렵고 중국이 또 들어주기도 어렵거든요. 거기다 아직 뭐 북중 관계가 지난 그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에 아직 뭐 이렇게 접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뭐 최고 지도자는 이제 중국을 방문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북중 관계는 군사적으로 혈맹 관계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체령해 가지고 북한을 대표해 가지고 보냈고 뭐 중국에서도 이제 체령해 가지고 받아왔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체령회가 갔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 뭐 북중 관계가 계속 소원해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체령회가 지난 2013년도에 그 시주소를 한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2년 만에 지금 가는 것인데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일단은 그 체령회가 대표가 가지고 가서 그 참석하고 또 기념식에 참석하고 시조소를 보기 때문에 이걸 매개로 해가지고 북중 사이에 뭔가 좀 약간의 대화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죠. 최룡해 비서가 김정은 위원장의 그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갔을까요?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상은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그 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일단 그 최룡해가 2년 만에 갔다는 거 하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번에 중국 기념식 하기 전에 한반도에 상당히 위기상이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지금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아마 김정은의 어떤 의중이 최영일을 통해 가지고 아마 좀 간접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일단 그렇게 좀 추측해 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뭐 저 주석단 거기서 좀 뭐 이렇게 조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조우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오늘 만찬이나 또 내일 오찬이 있기 때문에 조우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얼마나 이제 깊이 있는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지 하는 부분은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이번에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북중 관계가 파탄난 것처럼 해석한 것은 조금 무리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동안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단 2차례밖에 없습니다. 1954년과 59년이고요. 그때 당시 이제 김일성 주석이 이제 마오쩌둥 옆에 자리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그 이후에도 이제 중국의 어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다자 외교 석상에 나타난 것은 뭐 반둥회의 10주년 기념식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김정은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도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하지만 현재 북중 관계는 정말 소원해진 것은 사실이고 양측의 뭐 최고 고위급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반증이라고 볼 수는 좀 있겠습니다.
자, 북중 관계가 이제 뭐 파탄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뭐 봐야 하듯이 또 남북 관계가 완전히 또 풀린 것만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 또 하필이면 오전에 지난번에 그 목함 도발 그걸로 해서 분명히 이제 그 합의문에 이제 그 뭐 유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놓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어요. 그렇게 당해서 안 됐다는 표현에 불과하다. 이런 걸 내놨어요. 북한이 갑자기 그 태도를 좀 어떻게 보면 바꾼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외교에 있어가지고 유감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사과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우리도 아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아마 이제 이번 지뢰 도발 자체가 자신들이 안 했기 때문에 사과할 만한 내용도 없다는 입장이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기존에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도 지금 북한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신들이 이번 도발에 대해 가지고 책임이 있어가지고 뭐 사과한 것이 아니고 우리 그 군인들이 그 지뢰를 밟아가지고 다친 것에 대한 부상 일종의 그 좀 뭔가 연민의 정으로서 유감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일단은 북한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우리 내부에서는 뭐 유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사과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상황은 좀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북한이 나오는 자세를 봐가지고 약간은 좀 변수가 좀 있는 거죠. 북한이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말이나 이런 걸 봐서는 북한이 정말 사과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의 향후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필이면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한 첫날에 또 이렇게 이런 입장을 내놓아서. 그것도 있고 사실은 그 전에 뭐 누굽니까 항병사가 얘기했을 때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있었어요.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북한에 돌아가서는 많이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뭐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간 것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뭐 그런 입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국방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표현되어진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아마 이제 오늘 나온 것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제 황병서 총정치국장이나 김양건 대남남당 비서가 북한에 돌아가서 했던 얘기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할필이 오늘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사실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을 하고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가하고 또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한 속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북중 관계가 관계와 비교해 보면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뭐 회담에서 특히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또 도발 억제에 대한 부분,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불편한 속내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양건 비서는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정말 오락가락하는지. 아무튼 뭐 북한이 뭐 두 가지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내적인 또 측면이 있고요. 뭐 유감 표명이나 이번 지뢰 도발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대내적인 메시지이지만 또 남북 관계에서는 분명히 돌파구를 만들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메시지가 다르게 나오고. 약속이라 한 부분은 아마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가 6개 합의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5번째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 거기에만 포커스를 제가 봐가지고 아마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닌가. 그거는 이제 북측이 올 때도 이산가족 상봉은 좀 할 마음을 갖고 내려왔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내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북한이 우리 보고 개선 분위기에 저촉되는 언행을 좀 삼가하라고 했는데 북한도 조금 뭐 좀 삼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뭐 이산가족 상봉부터 잘 진척돼가지고 그 이후를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서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남광규 고려대 아세안 문제연구소 교수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